뉴욕 증시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준의 미경기 확장세 둔화 진단으로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에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완화됐습니다. 유럽도 상승세로 마감해 넉 달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포르투갈의 성공적인 국채 발행 소식에 유럽 위기에 대한 우려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유가도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위기에 대한 불안감은 완화됐지만 연준의 미경기 확장세 둔화 진단으로 상승폭은 역시 제한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경제 성장세에 광범위한 둔화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베이지북을 통해 진단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전망으로 가계가 부채 축소에 집중한 결과 미국 소비자들의 신용대출이 6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렸던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습니다. 포르투갈은 10년과 3년 만기 국채 발행을 통해 당초 예상을 크게 웃돈 10억 3,900만 유로의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최예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드디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럽의 은행권 부실 우려 때문에 그 전일에 크게 급락했었던 뉴욕 증시였는데요.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 소식에 유럽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가 많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베이지북이 결국에 공개가 됐는데요. 미국의 경기 확장세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역시 예고된 악재에 크게 반응은 안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상승폭이 약간 줄어든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우는 40여 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종금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럽에 대한 우려가 하루짜리였나 싶을 정도로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한 것이 일단 뉴욕을 끌어올려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베이지북도 공개가 됐는데 일단 마감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일단 이번 주 주초를 또 유럽에서 강타를 했었는데요. 일단 유럽발 그 은행들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이제 발표가 됐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심각한 수준의 그 우려를 좀 많이 표명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주초부터 그렇게 발표됨으로 따라서 이번 주 내내 이렇게 증시가 좀 약세를 계속 이렇게 띄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런 유럽에서 와중에 최근 들어 재정 위기를 크게 겪고 있는 포르투갈에서 국채 발행에 오히려 성공했다는 소식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그런 부분 자체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좀 알려지면서 시장이 좀 안정을 찾아갔던 게 어제 시장이 좀 특징이었고요. 그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와중에도 이제 베이지북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이제 그 7월 중순부터 8월까지 그 경기 동향을 발표했던 베이지북에서도 경기 성장세가 아직까지 좀 둔화 그 위주로 좀 많이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어제 포르투갈의 그 국채 소식이 약간 좀 빛을 발했는데요. 일단은 상승 마감했던 게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아직은 경기가 좀 많이 완화되고 있다는 조짐이 많이 보였고 일단은 경기도 많이 안 좋다는 게 바닥을 쳤다는 게 아무래도 네. 좀 투자자들 심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게 그 심리가 되게 이제 완연하게 좀 나타났던 게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 어제 하루의 그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다우지수가 한 1,400포인트 까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가 줬으면 했었는데요. 결국에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이렇게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전일에 유럽의 유로존의 은행권 부실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믿을 수 없다라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 때문이었죠. 그래서 은행주 중심으로 반발 매수세가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었는데 은행주뿐만 아니라 기술주에서도 얘기가 조금 의견이 분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일단은 경기가 다시 한번 이제 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일단은 그 전날에 좀 많이 하락했던 은행주 위주로 다시 한번 그 반발 매수세가 좀 많이 유입됐던 게 이제 은행주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고요. 또 그 이면에 경기가 다시 한번 더 완화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 때문에 오히려 에너지주라든지 아니면 자원주들이 다시 한번 더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에너지 자원주와 그다음에 은행주들이 이제 시장을 좀 이끌어가는 그런 양상을 좀 많이 보이는데요. 네. 반면에 기술주도 여러 가지 또 양상을 패턴을 많이 보이는데 기술주 같은 경우는 뭐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단순히 지금 현재부터 향후 기업들에 대한 뭐 실적이라든지 이벤트 분야에 따라 가지고 좀 이렇게 그 기업들의 주가가 좀 많이 엇갈렸는데요. 뭐 애플이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향후 있을 때 그 클라우딩 컴퓨팅 시스템이라든지 그렇게 네. 향후 차세대 그런 시스템 때문에 한 2에서 한 1.3% 정도
정도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였고요. 반면에 인텔이라든지 HP는 좀 하락하면서 기술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엇갈리는 그런 양상을 보였던 게 시장의 좀 특징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 쪽에 어제 하이닉스하고 뭐 삼성전자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IT 쪽에 큰 폭으로 안 좋은 리포트를 내서 많이 주가를 끌어내렸던 주범인 UBS가 역시 인텔하고 휴레패커드 쪽에 하반기 PC 수요 둔화 전망을 내면서 투자 의견을 조금 하향 조정한 것이 기술주에서 이 두 종목을 소외시켰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은행주, 에너지주, 그리고 기술주 모두 다 분위기가 좋았다. 이렇게도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다우가 장중에 1426까지 올라갔었지만 결국 1300선 후반에서 끝낼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죠. FOMC가 공개한 베이지북 내용을 지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 경기 판단에 대한 둔화 얘기가 나올 것이다 했는데 일단 뭐 예상대로 흘러갔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표했던 게 ISM 제조업 지수가 실제로 이제 시장보다는 좀 많이 상회했던 그런 모습 보이면서 제조업 경기에 대한 다시 한번 더 부활 조짐이 좀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베이지북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인 경기 동향을 뭐 ISM부터 시작하고 서비스 부분과 이제 모두 다 총망라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둔화가 앞으로도 많이 양상이 좀 이렇게 많이 좀 다를 것으로 두드러지던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12개 지역 연방은행들이 미국 경제가 성장은 하고 있지만 이제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이제 전반적으로 둔화되는 조짐을 네. 나타냈다는 그런 그 표현을 좀 많이 썼던 게 시장의 특징이었는데요. 이게 지난번 그다음 지지난번에 대한 그런 베이지북의 평가를 보면 뭐 다소 계속 이렇게 완화되고 있고 좋아지고 있다는 모습이 계속 나타나면서 이게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나타날 때는 또 둔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 많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실제적으로 점진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경기 동향을 좀 발표했던 게 시장이 좀 특징이었는데요. 네. 일단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게 일단 상업용 부동산 수요가 일단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상업용 부동산 수요 자체가 일단 많이 침체된 그런 상태를 좀 많이 나타내고 있던 게 아무래도 그 베이지북이 향후에 경기가 많이 둔화될 것이라고 예상을 많이 나타냈는데요. 네. 기업들이 이제 가지고 갈 기업 오피스에 대한 그 공실률 부분이 워낙 계속 고공 비행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업용 주택 건설 활동도 많이 위축될 것이라고 좀 예상을 많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나타나서 뭐 서비스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조업 부분도 같이 한번 더 둔화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많이 우려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초점을 많이 나타냈던 게 이제 경기 동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그에 따라서 일단 주택과 일단 건설 부분에서도 미국 경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을 좀 꼽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은 그 요건 정의를 좀 많이 나타내야 될 건데 이 부분도 한번 더 주의 깊게 많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거라고 예상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살아날 기미가 좀 많이 안 보이는 게 최근 들어서 주택 지표라든지 그런 지표에 안 좋은 모습, 그러니까 악화되는 조짐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이런 향후에 경기 전망에 대한 경기 전망에 대한 그 완화보다는 앞으로 좀 둔화될 우려가 좀 많이 나타나는 게 어제 나타냈던 게 시장의 특징인데요. 네, 그에 또 나타나서 또 제조업 활동 분야도 좀 많이 나타냈는데 연초보다는 좀 많이 둔화되고 있다는 게 또 이제 전반적인 또 특징이었습니다. 뭐 최근 들어 제조업 경기가 많이 다시 한 번 더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은 그에 앞서가지고 이제 좀 이렇게 길게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둔화 조짐에 좀 많이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많이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제 뭐 은행 대출이라든지 기업들에 대한 은행에 대한 대출 부분도 좀 많이 이렇게 악화되는 그런 조짐이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네. 어떻게 보면 기업들에 대한 투자 활동 자체가 워낙 이렇게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많이 나타내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ISM 제조업 지수가 중국 PMI하고 좋아서 뉴욕 증시 장 올리는데 아주 커다란 좋은 재료가 됐었던 것이 최근의 일이어서 또한 제조업에 대한 부분도 부분적으로는 기대를 했었는데 제조업 경기도 역시 둔화세 얘기가 나왔고 주택 관련해서는 여전히 연준도 정말 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 관련해서도 아직은 2% 부족하다 이런 식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7월 베이지북에서는 대부분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고 일부 지역만 둔화 조짐이 좀 보인다 했었다가 이번 달 8월 베이지북에 와서는 광범위하게 이 성장세 둔화가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나리오가 전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성장세란 단어는 아직까지 있잖아요. 어떤 속도 조절의 문제에 있어서 속도가 조금 둔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더블딥 얘기는 그러면 조금 배제시켰다. 연준이 지금 더블딥 생각은 조금 안 하는 쪽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것인지요? 네, 일단 이번에 베이지북 동향을 발표될 때 시장의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졌던 게 더블딥이라는 용어가 만약에 나올 것인지 네. 더블딥이라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정통성 있는 그런 보고서에서 그런 문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이슈를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에서 더블 딥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컸던 게 사실인데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더블 딥 우려가 많이 시장을 좀 많이 덮쳤지만은 실제적으로 ISM 그 제조업 지표가 예상을 좀 상회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위축되는 게 그 우려가 좀 많이 이렇게 감식시키는 그런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도 베이지북에서도 그 더블 딥에 대한 그런 공포에 대한 위기나 아니면 그런 단어 자체가 좀 많이 언급이 안 됐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많이 그 성장성이 좀 둔화될 것이라고만 이렇게 체크를 했던 거지 따로 뭐 더블 딥 우려에 대해서 전혀 지금 이제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투자자들이 어느 정도 안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네. 일단 어제 베이지북의 그 동향을 봤을 때는 뭐 일단 연준에서는 더블 딥이라는 용어를 이게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니다 보이고 네. 그리고 더블 딥이라는 요건을 만약에 쓰기보다는 차라리 정부가 오히려 정책을 바꿔가지고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펼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는데요. 뭐 이게 뭐 이 앞서가지고 오바마 정부가 지금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다시 펼치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뭐 자본을 좀 많이 투여해가지고 많이 펼치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정부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입장에서는 더블 딥에 대한 우려 자체를 좀 표현하기도 쉽지 않고 아마 네.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을 때는 오히려 다른 정책을 쓰므로 해서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회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일단 만약에 정부 쪽에서 그런 오히려 안 좋은 그런 정책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오히려 그 더블 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면 오히려 시인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혼선만 좀 초래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은 좀 많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네. 일단 뭐 루비니 교수라든지 전통적으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학자들에 대해서는 아마 끊임없이 계속 제기되지 않을까 아마 정부를 압박하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바마 대통령 추가 부양책 얘기를 해보죠. 바로 연결되는 이슈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예상을 했습니다. 한 최대 3,500억 달러 규모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일단 500억 달러 정도는 그 SOC에 투자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1,000억 달러 정도는 R&D 세제 감면해주는 쪽에 예상을 했었는데 나머지 2,000억 달러는 또 어떤 부분인지 일단 3,500억 달러 이것이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 보따리의 맥시멈이다 이렇게 예고를 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좀 많이 이제 펼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일단 그 버냉키 의장에서 일단 입담에서 좀 많이 먼저 나타났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좀 나타낼 수 있을 만한 게 일단 뭐 기업들의 실적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그 정부의 이제 입김이 좀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그 가운데 일단 버냉키 회장이 먼저 입담을 많이 열었습니다. 일단은 네. 시장 자체가 만약에 좋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는 양적 완화 정책을 펼쳤더라도 시장 자체를 좀 이렇게 부양을 시키겠다. 네, 잭슨홀 미팅에서 돈이 필요한 곳에 어떻게 보면 뭐 달러를 찍어서라도 돈을 풀어내겠다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나타내는데 이게 예전에 금융 위기 때 대규모의 달러를 지금 지급하면서 그렇게 양적 완화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요. 실제적으로 경기가 어느 정도 지금 상향하는 그런 모습 보였다가 다시 한번 더 오히려 살아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더 하향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많이 컸었습니다. 네. 오히려 달러를 많이 지급함에 따라서 나중에는 오히려 물가를 더 상승시키고 안 좋은 경기 쪽으로 지금 현재 확산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실제로 미국 정부가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지속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방법 자체가 양적 완화 정책을 펼치는 그 방법밖에 없는데요.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먼저 승인을 했습니다. 일단 예고를 좀 많이 했는데 한 3,500억 달러 정도로 이제 부양을 하겠다고 부양책을 발표를 나타냈는데요. 실제로는 시장에서는 전문가들도 많이 엇갈리고 있는 편입니다. 이 부분이. 네.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를 좀 많이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요. 그 이전에 경기 부양을 해가지고 달러를 많이 지급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해소되지 많은 부분도 많이 나타내고 있고 네. 그렇게 많이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고용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이제 진전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적으로 그 기저 세력이 좀 많이 나타낼 수 있는 고용 부분이 많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여야만이 기업들 활동도 계속 이루어지고 그다음 소비 활동, 그다음에 소득 활동 여러 가지 경제 전반에 대해서 선순환 구조가 나타내는데 그 선순환 구조의 가장 기저인 그 고용 부분 자체가 완화되지 않음으로 따라서 오히려 기업들 활동만 순간적으로 반짝하는 그런 모습 보였던 게. 그러면 이렇게 여쭤보죠. 그 3,500억 달러의 맥시멈의 어떤 그 추가 부양책 보따리가 지금 풀어진 상태고 이것이 이제 11월 중간 선거 이전까지 나올 수 있는 거의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효과가 있을 거다 쪽이십니까? 없을 거다 쪽이신지요? 증시에? 일단은 증시에는 아마 바로 전반적으로 일단 있을 것이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문가들의 예상하기 예상은 자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이런 자금이 풀렸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그 부정적 여건을 많이 이렇게 부각시키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이렇게 조심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주의 깊게 경기 부양책을 펼쳐야 된다는 게 시장의 전반적인 이슈고요. 그다음 이슈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따져볼 때는 3,500달러 부양책에 대해서는 일단 좀 약간 반기는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하지만 뉴욕 증시가 아주 큰 폭으로 더 장중에 1,400선대까지 보여줬던 것은 이 오바마의 추가 부양책이라기보다는 사실상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입니다. 이 얘기 가장 좋은 카드를 저희가 조금 나중에 꺼내들고 있는 격이 됐는데요. 자, 포르투갈의 국채 발행 성공 이전의 뉴욕 증시의 분위기는 그야말로 유럽에 대한 위기감을 다시금 느끼면서 유럽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때문에 이제 더블 딥 얘기도 다시금 나오는 분위기였지만 포르투갈이 이렇게 예상 밖의 국채가 아주 입찰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폴란드까지도 국채 발행을 잘했다 이런 소식까지 지금 들려요. 이제 유럽 걱정을 또 안 해도 되는 건지 하루하루 다르군요. 네, 맞습니다. 일단 포르투갈 그 정부의 그 국채 발행 자체는 좀 약간 의외적이었는데요. 네. 일단 그 포르투갈 정부가 자체가 이제 실제 국채 입찰 자체가 생각보다 좀 많이 좀 호조로 좀 나타나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냈던 게 사실인데 일단 포르투갈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픽스라고 해가지고 재정 위기를 좀 많이 겪고 있는 그런 국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일단 내수 자체가 그렇게 우려할 만큼 그렇게 위기가 많이 안 빠졌다는 그런 게 아무래도 글로벌 그 채권 딜러들한테 좀 많이 그 인식이 좀 되면서 이런 그 국채 입찰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순조롭게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일단 3년물하고 10년물에 대한 국채를 좀 발행했었는데 오히려 둘 다 이제 응찰률 자체가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면서 네. 낙찰 금리 자체가 오히려 이전 평균보다도 좀 높게 나타나면서 시장에서 좀 안정을 많이 찾아냈던데요. 이런 부분 자체가 아무래도 은행주라든지 다른 부분도 안정을 많이 찾아가면서 시장을 좀 완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게 포르투갈이라는 폴란드가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 그래가지고 네. 유럽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안정을 찾을 거고 상승세를 나타낼 것에 대해서는 일단 전문가들도 많이 좀 의문을 많이 제기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네. 일단 주식하고 채권을 좀 약간 최근 들어서 좀 약간 많이 별개로 좀 보는 그런 양상이 네. 좀 많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특히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 디폴트 위험 자체가 국채 부분에서 가장 많이 이슈가 되는데 일단 그 국채에 대한 디폴트 위험 자체가 일단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지 향후에 그런 위기 자체가 전혀 없어졌다라고는 판단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이런 부분도 유럽에 대한 정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어떻게 판단하에 따라서 아마 유럽 증시가 향방이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IMF도 이달 초에 재정 고갈 위험이 가장 높은 국가 4개를 뽑았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포르투갈이었습니다. 어쨌거나 디폴트 위험에서 조금 배제가 됐다라는 것에서 안심할 수 있는 정도이지 때문에 뭐 유로존 전체적인 그 재정 위기에 대해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된다까지의 시나리오를 가져가기엔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 소식에 당장 진원진 유럽도 오른 것 같은데 유럽 쪽 마감 상황 전해주시고 또 안전자산 선호도 조금 넓어진 것 같아요. 상품 쪽까지 모두 다 마감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포르투갈 국채 발행 성공 때문에 일단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독일 모두 다 한 0.4에서 0.9%포인트 이제 상승하면서 오히려 안정세를 좀 많이 나타냈는데요. 그 이변에는 은행주라든지 그다음에 그 자원주, 원자재주들이 좀 상승을 좀 나타내면서 시장이 좀 특징으로 좀 많이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특히 이례적으로 독일에서 이제 7월 수출하고 산업 생산이 좀 발표됐는데요. 시장이 예상적으로 좀 상해를 나타내면서 유럽 증시가 다시 한 번 더 한 단계 더 도약하는데 오히려 좀 발판을 좀 마련하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는 게 어제 유럽 시장의 특징이었고요. 네. 그다음에 국제유가하고 상품 가격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는 한 74.67달러로 마감하면서 유럽 불안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소폭 네. 상승하면서 그렇게 마감됐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한 0.1% 정도 하락하면서 온스당 1,257.5달러에 마감했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로도 한 0.2% 상승하면서 유로당 한 1.274달러 정도로 마감했던 게 이제 시장의 특징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 아주 엔고 그 현상이 좀 많이 두드러졌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더 엔화도 좀 안정을 찾아가면서 아시아 증시도 특히 일본 증시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지는 게 상품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일본의 니케이 오늘은 엔고 걱정은 일단 오늘 하루는 덜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은 위험자산 선호 쪽으로 방향을 틀 수도 있는 그런 여지를 포르투갈 국채 성공이라는 이슈가 만들어준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동양종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는 다행히도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이지북은 예상했던 대로 그닥 좋은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에 성공했다라는 것 때문에 유럽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었었는데요. 유럽발 위기 때문에 어제 1770선까지 후퇴했던 코스피도 오늘 재차 상승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전망 들어보기로 하죠.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도 다행입니다. 일단 뉴욕이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오늘 그야말로 빅 이벤트들을 맞게 되죠. 금통위도 있고 또 내 마녀가 춤을 과연 출는지 선물을 줄는지 모르는 내 마녀의 날이 동시에 겹친 날이기도 한데 일단 뉴욕발 변수로만 좀 봤을 때 유럽에 대한 우려를 오늘 하루는 좀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일단 전일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불안감들이 선반영되면서 주가 좀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제 옵션 만기를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나서 그러한 우려감들이 증폭이 되면서 주가 좀 선조정을 보이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의 반등에 의해서 국내 시장도 장 초반엔 일단 좀 긍정적으로 이제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선물 옵션 포지션에 의해서 일단 변동성이 큰 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대응은 좀 하셔야 될 걸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유럽은 유럽이지만 오늘은 우리 내부적으로 안방을 조금 챙겨야 되는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통위 그리고 만기일 이렇게 두 가지 변수가 모두 다 존재하기 때문인데 만기일 얘기를 좀 먼저 해보죠. 지금 3690일 그러니까 쿼드러플 위칭만 기준으로 해봤을 때 그 6월 만기 이후에 지금 매수 차익 잔고 쌓인 것이 거의 한 3조 가까이 된다 했는데 어제 그래도 미결제 약정이 많이 좀 청산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청산 쪽으로 이게 쌓인 것이 급격하게 오늘 이루어지느냐 만기일 아니면 롤오버가 되느냐 의견이 좀 분분한데 물량 충격이 있다 쪽이신지요? 일단은 물량 충격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약 한 매도 차익 일단은 물량이 나올 게 한 5천억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요. 네. 최근에 지금 일단은 소화가 되면서 오늘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림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6월 동시 만기일 이후 이제 그 순차익 잔고가 한 2조 4천억 정도 증가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매수 차익, 현물 매수, 선물 매도 물량이죠. 네. 이런 것들이 차기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짐에 따라서 오늘 만기일 영향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만 장중에 변동폭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 이유를 일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 그다음에 일반 개인들의 선물 옵션 누적 포지션인데요. 네. 최근에 어제 이제 230선까지 내려왔었던 그런 선물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런 이유를 살펴보자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230선 이상에서 수익이 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230선 이하에서 그 수익이 이제 극대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도 마찬가지로 230선에서는 수익이 그런 증권 같은 경우도 230선 부근에서는 수익이 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쉽사리 오늘 개인들에게 좋은 그런 장의 흐름을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오늘 230선과 232선에서 치열한 공방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끝까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크게 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이래저래 장중에는 분명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만기일 변수는 저희가 한번 짚어보았고요. 이제 한 번은 금리 인상을 했다가 그 다음은 쉬었습니다. 그것이 7, 8월의 얘기인데 이제 9월 금통위가 바로 오늘 열리게 되죠. 대외 경제 여건을 좀 비춰본다면 글쎄 올리기는 좀 만만치 않다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하지만 지금 전문가들은 6대4 내지 적어도 절반 이상은 이번에 올릴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잖아요. 예, 일단은 지금 분위기는 지난달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일단은 그 금통위에서 물가 상승 압력에 대한 부담감을 좀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미국의 더블 딥 가능성을 좀 낮다고 보는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9월달 이번 달 하지 못하면 다시 하기 어려운 그런 국면에 접어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좀 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이 우세한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좀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전일 그 원달러 환율 움직임 차트입니다. 네.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전전일 그 움직임의 불안함에 따라서 원달러가 이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오늘 이제 그 금통위의 이제 금리 이제 결정을 앞두고 원화가 다시 강세를 나타내는 이것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신호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오늘 일단 금통위에서는
25%포인트 일단 인상할 가능성을 일단은 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크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뭐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인상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외부 변수에 대한 충격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인상한다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더 유입이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리 인상에 따른 충격은 크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 매물이 있을 수 있어도 오늘 만기 자체가 시장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장중에만 흔들 만한 요소 그리고 금리는 인상될 것 같은데 어제 한 시장이 이미 달러 숏마인드에 대한 것으로 미뤄 짐작했을 때 역시 그러하고 금리를 올린다 할지라도 오늘 시장 자체는 역시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보셨습니다. 유럽도 일단 우려가 덜어진 상태에서 만기일 금통위 변수 모두 다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그러면 크게 세 가지 변수가 모두 괜찮은 상황에서 오늘 조금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접근해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일단은 뭐 시장은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러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다 하더라도 장중 대응을 잘못하시면 오늘도 어려운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시장은 1800선을 돌파하기에 지금 일단은 모멘텀이 약간 부족한 상황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하방 경직성이 상당히 좀 많이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800을 돌파하려는 그런 힘들은 계속해서 비축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시작으로 시장을 좀 계속해서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주 이 시간쯤에는 미국의 고용지표를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안타깝게도 그때 기다리고 나서 결과도 좋았었지만 유럽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지수는 고용지표 나오기 이전처럼 그렇게 지금 돌아와서 아직까지 1800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지수는 비슷해져 있다 할지라도 업종별로 분위기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아마 오기철 차장님하고 안 본 지 약 한 일주일 만에 쑥 올라온 섹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자동차가 아닐까 싶어요. 어제도 유럽발 위기 속에서도 자동차가 정말 눈부신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는 뭐 그 화학 업종하고 양대 이제 쌍두마차로 중가 지수를 지금 올리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화학 섹터가 좀 쉬고 있는 반면에 자동차 섹터가 앵고 현상을 좀 힘입어서 앵고 수혜를 힘입어서 뭐 현대차 뭐 기아차 그리고 부품업체인 만도, 글로비스 이런 것들이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자동차 업종은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것들은 실적에 기반을 두게 있죠. 일단 3분기도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이 되고요. 4분기에도 일단 실적이 좋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시장뿐만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시장도 상당히 좀 선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낙 안 좋았던 상황에서 최대 국면을 넘어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러한 자동차 업종들 수혜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좀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유럽의 은행 부실 때문에 어제 줄줄이 약세를 띄었었던 그리고 뭐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또 악재를 내부적으로도 안고 있는데 어제 많이 미끄러졌었던 금융주, 은행주들은 특히 오늘 보험주도 좀 얘기가 나올 것 같고 말이죠. 오늘 금리 인상하고 맞물리면서 또 유럽발 위기도 좀 잦아들었는데 오늘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지요? 일단은 그 금융주들은 오늘 이제 금리 인상과 맞물려 가지고 일단은 움직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금융주들이 이제 신한지주에 대한 그런 그 악재로 인해서 별다른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는데요. 네. 당분간도 일단 그렇게 크게 좋아질 만한 그런 모멘텀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오늘 그렇게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그 유럽 시장에 대한 그런 유럽 은행들에 대한 불안 요인들도 아직까지 잠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 본다 그러면 은행주들이 오늘 뭐 그렇게 크게 반등할 요인을 보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제 그 미국 시장에서 끝난 DR물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뭐 DR물들 은행 쪽은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도 그렇게 크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기에는 좀 기대하기에는 좀 약간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럼 보험주에 대한 코멘트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성생명은 뭐 특별한 케이스라고 할지라도 말이죠. 예, 일단 보험주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삼성생명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내일 이제 그 코스피 200 특례 편입에 앞서서 삼성생명 같은 경우 주가가 공모가를 회복을 하면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그 금리하고 가장 큰 연관을 갖고 있는 게 보험주인데요. 일단 그런 흐름들 본다 그러면 최근에 금리 인상과 맞물리면서 뭐 대한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 이런 보험주들의 흐름들이 괜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보험도 일단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보험주들 같은 경우는 좀 일단 그런 측면에 있어서 큰 수혜를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뭐 대한생명이라든가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충분히 접근할 만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뭐 보험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접근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경기 둔화 우려가 여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수 쪽, 특별히 유통, 음식료, 그리고 제약 이쪽을 좀 보자고 지난주에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그 의견에는 변함이 없으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포트폴리오를 아무리 좀 잘 짠다 하더라도 예. 한쪽으로 짜게 되면은 그 리스크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이제 민감주와 내수주 같이 이제 골고루 좀 편입을 시켜볼 만한 그러한 장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가 지금 당분간은 1800을 바로 뚫기에는 지금 모멘텀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마 제가 3주 동안 아마 계속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계속 1800을 돌파를 시도했지만 결국 번번이 이제 실패하는 그런 국면인데요. 이번에도 좀 그런 움직임들이 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1800 아래에서는 일단은 뭐 1800 근처에 간다 그러면 일부 차익 실현을 하시고 네. 1700선 중반에서는 다시 매수하는 그런 박스권 매매가 좀 적절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거친 내수 업종, 앞서 말씀드린 자동차 업종은 이제 계속 홀딩해 나가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국전력이라든가 한국가스공사, 삼천리 이런 그 전력, 전기, 가스 업체, 그다음에 신세계푸드라든가 현대그린푸드 같은 유통, 음식 업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대그린푸드는 우리 오기철 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포인트에서 샀으면 지금 목표가 이상의 수익을 지금 내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같은 푸드니까 신세계푸드 쪽 얘기도 들어보고 싶어요. 예, 일단 신세계푸드는 이제 현대그린푸드 하면은 현대그룹주 예. 유통과 이제 식자재 이제 그것을 맡아서 했는데요. 신세계푸드는 신세계그룹의 이제 식품 제조를 담당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특히 이마트 쪽의 매출이 좀 상당히 좀 증가를 하면서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신세계그룹의 이제 그 종합적인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서 종합식품기업으로 이제 도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성장 동력인 식자재 유통 가공 사업에서 내부 유통 채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네. 신세계그룹 하게 되면은 뭐 이마트로 대표되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대표되는 유통 쪽에 상당히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에 있어서 향후 신세계푸드의 상당한 강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세계그룹 내 단체 금식 단가가 21% 이제 7월 달부터 인상이 됐는데요. 네. 연간 영업이익이 여기서부터 한 100억 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효과가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마트 들어가게 되면 그 PL 그런 제품들 있죠. 이제 자체 이제 네. 이마트 상품들이 판매가 되면서 영업이익이 이런 쪽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피지워터라는 그 물을 출시하면서 그런 상승할 수 있는 동력들을 하나둘씩 얻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신세계푸드의 그 매출의 그 차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약 21% 정도의 상승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출액 대비 이제 영업이익도 상당히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그런 국면들은 국내 이마트 시장의 그러한 성장뿐만이 아니라 중국 내 이마트 시장의 선장에도 일단은 큰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 좀 주력을 하고 있지만 네. 향후에 중국 시장도 많이 진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신세계푸드에 대해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이러한 흐름들을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이제 차트상으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푸드가 지난 1년 동안 주가 흐름이 7만 원에서 8만 원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박스권을 좀 이어왔습니다. 예. 최근에 들어서 8만 원대를 이제 돌파를 하면서 흐름들이 이제 그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각 증권사에서 나타나는 그 목표가들은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8만 2천 원이라는 그 박스권을 돌파하는 데 일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러한 흐름들이 1년 동안의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새로운 신고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증권사에서는 11만 원, 12만 원까지 본다 얘기를 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한 8만 원대
때 막 박스권 뚫은 신세계푸드가 어디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면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일단은 10만 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15% 정도의 수익은 뭐 올리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좀 단점이 있다 그러면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유통 물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굳이 올려서 이렇게 매수하실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뭐 83,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뭐 물량을 주는 대로 좀 담아 두셨다가 좀 중장기적으로 한 10만 원 정도 목표가 보시고 접근하시면은 뭐 큰 무리는 없으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단 75,000원 박스권 하단을 돌파하게 되면 일단 손절하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박스권 하단인 75,000원을 손절가로 잡아주셨고 어제 종가에서 약간 조정이 있는 83,000원대 정도 매수 진입해보자 얘기를 하시네요. 신세계푸드 오늘 얘기를 내수주 가운데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란과의 모든 금융거래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멜라트은행 등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을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중소기업 대표 간담회 자리에서 공정한 사회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부자 감세 기조 퇴색을 시사하는 발언도 내놓았습니다.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는 오늘부터 농협을 통해 무와 배추 등을 20% 이상 할인 판매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저신용자라도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을 넘게 되면 서민 전용 대출 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엔고와 보조금 중단 속에 재고는 늘고 내수 판매는 줄자 일본 자동차 업계가 내달부터 감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토요타와 혼다 등은 생산량을 최고 20% 줄일 방침입니다. 네, 오늘 이 같은 내용 가지고 이슈는 설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정부가 드디어 이란 제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제재 수위를 놓고 고심에 또 고심을 거듭하는 모습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역시 멜라트은행은 영업 정지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멜라트은행에 대해서는 조금 수위가 낮춰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독자적인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란과의 금융 거래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우리 기업의 이란 내 석유와 가스 사업에 대한 신규 투자는 금지됩니다. 금융 제재 대상은 이란의 단체 102곳과 개인 24명입니다. 이들은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의 확산에 연관됐다고 의심받는 대상자들입니다. 당국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모든 금융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란과 1만 유로, 우리 돈 1,500만 원 이상 거래하려면 미리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동안 관심을 모았던 이란 멜라트은행 서울 지점에 대해서도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정부는 밝혔는데요. 네. 당초 미국 측이 요구했던 영업점 폐쇄와 같은 강력한 조치는 아니었고요. 그보다 조금 낮은 수위인 영업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기간은 일단 2달로 정해졌습니다.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런 대이란 제재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는데요. 우리의 독자적인 결정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의 요구를 거의 수용했다는 점에서 이란과의 교류 협력이라는 경제적인 관점보다는 한미 동맹이라는 정치적인 관점이 더 우선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나온 속보를 보니까요. 미국 측에서도 한국의 이 같은 독자적인 이란 제재에 대한 방침에 환영한다라는 뜻을 밝힌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중동 국가 중에서도 이란과의 관계 그렇게 나쁘지 않았었고 말이죠. 규모도 아주 크다 할 수는 없겠지만 좀 적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규모인데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이란 제재가 방안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개별적인 기업에 따른 타격은 어느 정도인지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정유, 화학 쪽도 좀 걱정이 되고요. 중동 쪽 플란트 수주만 있다는 우리 건설업계도 조금 걱정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제재 조치로 중동에서 우리의 주요 경제 파트너 국가라고 할 수 있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에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란과의 총 교역 규모는 120억 달러 규모인데요. 네. 우리나라 전체 원유 수입의 10%를 이란에서 들여오고 있고 대신 우리나라는 자동차와 전자, 철강 제품을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플랜트 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들도 많이 진출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의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이란 조치의 파장은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미국의 이란 조치 시행 이후 한 달 새 우리나라의 이란 수출이 절반으로 이미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현대차는 이미 7월부터 수출을 포기한 상태고요. 두바이 은행을 통해 결제를 해왔던 삼성과 LG전자의 수출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원유를 수입하는 정유업체들도 결제선이 차단되면서 수입국 다변화에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건설과 플랜트 업체들도 철수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멜라트 은행의 영업이 정지되면 신용장 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주요 수출품의 수출은 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일단 이란 중앙은행의 원화 계좌를 우리나라 은행에 개설한 이후에 원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급한 대로 네네.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무역 보복을 예고해온 이란의 향후 반응입니다. 그래요. 게다가 네. 이란뿐만 아니라 다른 중동 국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커질 것으로 보여서 중동 시장 내에서의 한국의 입지가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네. 이에 따라 이란 제재 조치가 몰고 올 후폭풍이 얼마나 거셀지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란에 대한 또한 보복이 약간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입지가 좁아져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렇게 좁아진 우리의 입지를 틈타서 또 중국이 그 사이를 메꾸려고 하는 움직임을 우려하는 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명박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에 대한 강조를 계속해서 거듭하고 있죠. 어제 중소기업 대표들하고 조찬 간담회를 청와대에서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역시 그 강조성은 확인이 됐습니다. 동시에 말이죠. 앞으로 그 부유층 감세와 관련한 정책 변화도 예고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요? 예, 어제 이 대통령은 조찬 간담회에서 교육과 의료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시사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없는 집 아이는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집 아이만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면 없는 집 아이는 대를 이어 그렇게 된다. 돈 있는 사람은 치료받고 돈 없는 사람은 치료를 못 받으면 불공정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언급 중에 관심이 가는 대목이 있는데요. 있는 사람이 더 내고 적은 사람이 적게 내면서 모든 분야에서 기회를 균등하게 주자는 대목입니다. 네. 이는 집권 초기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온 부유층 감세를 통한 기업 활동 및 경기 활성화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때마침 4대강 사업이나 보금자리 주택 규모로 즉 국가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세수 확대가 절실한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2년으로 늦춰진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이 상당 기간 늦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 친서민 정책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원 발굴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약 한 2주 정도 뒤면은, 빨간 날, 바로 우리의 최대 명절이라 할 수 있는 추석을 맞게 되는데요. 요즘 마트에 가보시면 추석이 꼭 관련되지 않아도 깜짝 놀라실 것 같습니다. 태풍이 한번, 수마가 핥히고 간 자리, 그 결과는 결국 과일, 채소값, 그야말로 신선식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물가들이 급등한 것을 아마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때문에 정부에서도 물가 대책을 내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농협에서 큰 폭으로 할인해준다 이런 얘기가 들리네요. 예, 정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무와 배추에 대해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무와 배추는 농협 유통센터 및 바로 마켓을 통해 12일까지 시중가 대비 20% 이상 싸게 공급할 방침입니다. 또 마늘과 명태의 방출량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또 추석 성수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직거래 장터도 확대되고요. 이와 함께 추석 성수품의 구매 적기와 가격을 비교 분석한 물가 정보망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말이죠. 서민대출 전용 상품이라고 하는 햇살론,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한 달 만에 약 한 7만여 명이 대출을 신청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 말이죠. 앞으로는 신용이 낮다 할지라도 버는 돈, 소득이 많으면 이 햇살론을 통한 대출은 금지가 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 햇살론의 신청 자격은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의 저신용층이나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했기 때문에 고소득자들이 햇살론 대출을 받았다는 그런 지적이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리 신용이 낮다 하더라도 연소득이 4천만 원이 넘으면 앞으로 햇살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서민들의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과잉 대출을 받을 우려도 제기돼 왔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 대비 채무 상환액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결정됩니다. 또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영업기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차등화되는데요. 영업기간이 길수록 그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 후에 영업활동을 하는 것처럼 꾸며서 부정대출을 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마련된 보완 조치들입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당장 9월부터 실시됩니다. 네, 그래요. 연소득 막 5천만 원 넘는 이런 사람들이 신용등급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햇살론. 앞으로는 얌체 저신용자는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내용. 이 같은 내용은 9월부터 적용된다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일본 자동차 업계만 잠깐 들여다보죠. 어제 보니까 토요타, 혼다 같은 일본 유명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의 감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엔고 탓도 있겠고 일본 내부적으로도 역시 소비가 좀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요. 언제부터 또 어느 정도 규모로 감산을 진행한다는 것인지요? 예, 일본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만성적인 불안과 엔화 강세 그리고 보조금 중단과 같은 삼중고에 시달려 왔는데요. 재고 누적을 견디다 못해 다음 달부터 감산에 들어갑니다. 도요타 자동차의 친환경 프리우스를 생산 중인 아이치현의 도요타 공장은 다음 달 생산량을 현재보다 20%가량 줄일 계획입니다. 혼다 자동차의 소형 미니밴인 프리도를 생산 중인 사이마타 공장도 10월 생산량을 이달보다 10% 정도 줄입니다. 일본의 자동차 내수 판매는 4분기 중에 20에서 3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본 업체들의 감산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 반사이익을 줄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당장 어제는 반사이익을 준 것 같아요. 장중에 현대차, 기아차, 일본이 같은 감산 소식 들려오니까 바로 동반 신고가를 냈으니까요. 그래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슈는 서울경제신문 경제부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그중에서도 픽스 국가로 거론이 됐었던 포르투갈이 국채 발행을 했는데요. 3년물, 10년물 모두 다 예상외로 국채 발행에 호조를 보인다라는 소식에 유럽 증시도 뉴욕 증시도 모두 다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뉴욕은 내부적으로 베이지북이 발표가 돼서 경기 둔화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접하긴 했지만 때문에 상승폭이 축소가 되긴 했지만 역시 유럽에 대한 우려를 조금 덜 해도 되는 시점에서 양시장 모두 반등에 성공한 것인데요. 우리 오늘 만기일도 있고 금통위 변수도 있지만 유럽 걱정은 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만기일과 금통위도 역시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분석들도 잇따르고 있는 모양인데요. 오늘 우리 목요일 많은 걱정을 했지만 오히려 그 많은 걱정 속에 이미 증시는 어느 정도 악재는 반영이 돼 있지 않았을까 기대를 걸어보기도 합니다. 자세한 우리 장 소식은 잠시 출발 센정시 통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